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IRP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직 IRP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복부인 여러분. 제 IRP 영상은 당연히 보고 오셨겠죠?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IRP의 엑기스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 이전 IRP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 댓글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제는 IRP 끝내버리시기를 바랄게요. IRP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직접 모으고 굴리는 퇴직금 주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머니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그 IRP라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게 주머니를 채워 넣는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말고 내가 별도로 모으는 퇴직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돈을 내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니까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가입 대상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의사, 변호사,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요. 신분증과 가입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 가입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입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연 7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이거나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3.2% 공제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최대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의 2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납입하면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올해 IRP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요. 이번 올해에는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2월 신청이라는 걸 해서요.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수료 발생의 문제인데요. 이 IRP에는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아깝다고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싼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에서 가입을 하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도 점점 늘고 있긴 해요. 그래서 IRP에 대해 궁금하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집에 와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IRP 계좌에 미리 가입해 놓으면 수수료 장기 계약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이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미리 가입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IRP는요. 어디서 가입하느냐? 원하는 각 금융기관마다 한 개의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IRP는 언제 연금으로 수령을 할까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IRP의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소득세라는 거예요. 근데 IRP에 가입하게 되시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을 하게 돼요.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사실 100%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게 되면 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해 준답니다. 따라서 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 있죠. 그거 한 번에 찾아서 다 쓰지 마시고 IRP에 넣어놨다가 그 퇴직소득세 아낀 걸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퇴직소득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자소득세인데요. 이 이자소득세에 이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여러분이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 이자 받을 때 15.4% 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IRP에 넣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15.4%를 안 떼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로 아주 적게 뗀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금소득세의 이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도인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간에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요? 중도인출은 사실 불가해요.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능은 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요건이 무엇이냐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나 임차보증금, 그리고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 또 개인 회생, 파산, 천재지병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부과를 하고 인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IRP의 큰 특징에 대해서 복자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연금 수령 금액, 연금 수령 방법 등 자세하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자의 지난 IRP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IRP에 대한 복자의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